네, 강프로입니다.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오늘 8.9% 반등 나옵니다. 자, 왜 이런 반등이 나오는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미증시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증시에서 반등이 나온 이유는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형성되는 원리 자체가 원래는 실적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주가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였죠. 자, 미증시의 상황을 디테일하게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한미반도체나 반도체 종목군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오늘 대만 쪽에서도 반등이 나오고 여기 지난주 목요일날 실적에 대한 압박이 있었던 ASML 같은 경우에도 한 3% 정도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20% 이상 급락을 했지만 6% 정도의 반등이 나왔고 여기 장후 시간의 거래죠. 시간의 거래에서 3%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쏙3라고 하죠. 반도체 ETF 같은 경우에도 6.5% 상승하고 시간에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반등을 하게 된 건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는 왜 빠졌을까요? 실적 기대감이 있었지만 ASML 실적 이후에 약간 좀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이 해소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가가 빠지면서 가격, 그쵸? 실적 대비해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나온 거고, 이것에 맞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됐죠? 1분기에 전환된 실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충분히 빠졌고, 그것에 대한 가격적인 그 매력도가 높아지면서 오늘 거의 한 4%, 하이닉스 5% 이런 식으로 큰 폭의 반등이 나오는 거고요. 이런 과정에서 여기 한미반도체도 한 9% 정도의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더 사야 되나?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아니고 내일 하이닉스 실적이 나옵니다. 하이닉스의 실적을 보고 한미반도체가 사실상 지금에는 그쵸? 추가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은 이래요. 하이닉스는 추가적으로 지금 생산 능력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한 공장은 당연히 지어야죠. 팹은 계속해서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시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됐고, 엔비디아에서는 HBM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엔비디아의 고객 사이자 경쟁사가 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쪽에도 지금 AI 반도체를 만든다는 내용이 실제 밝혔죠.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한다면 HBM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즉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한미 반도체의 실적 긍정적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주가가 오른 것은 맞아요. 그리고 내일 하이닉스 실적이 나옵니다. 좋게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삼성전자의 실적을 우린 확인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더 올라갔다면 실적 발표하면서 하이닉스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종목 모두 다 하락하는 그 단기간 하락폭이 조금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나온 거고, 이건 미증시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HBM에 대한 수요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은 만들어지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팹은 늘려야 되고, 삼성전자나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여기 올해는 아닙니다. 올해는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고 그런 영향을 한미반도체가 받기는 할 텐데,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까지도 HBM 납품을 합니다. 그쵸? 실제 콜 테스트에 통과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하이닉스 혼자 돈을 벌고 내년에는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이 돈을 버는 그런 과정에서 한미반도체의 TC 본딩 장비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고 난 이후에 내가 보유기간을 최대한 낮춰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가격들을 찾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즉 오늘 반등이 나온 그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물량 정리도 답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내일 하이닉스 실적 이후에 그쵸?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이닉스의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버슈팅이 나온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매도를 하고, 그리고 다시 추가적으로 물량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매도부터 매수까지의 타점을 잡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쵸? 당장에는 실적 대비해서 약간의 가격적인 부담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PER이 낮아지는 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실적 대비해서 가격에 대한 그런 부담 요인이 없어진다거나 그런 상황은 그쵸? 천천히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 그동안 그쵸? 이 구간에서 제가 반도체 종목군들에 대해서 팔면 안 된다 그랬죠? 그쵸? 굳이 팔 필요 없다. 어차피 좋아질 텐데. 그쵸? 고가에서 단기간에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가격적인 부담 요인. 그쵸? 그걸 해소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조정이 나와야 된다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그런 과정에서 미증시도 함께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여기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쵸? 계속해서 같이 동반해서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도를 하지 말라 그랬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일 하이닉스 실적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물량에 대한 전환점을 가져갈 때가 되기는 했다. 그쵸? 무한정 주식을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그쵸? 내가 타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자, 그 타점에 대해서 모두 다 이해를 했을 때 매매 자체는 이런 식의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자람 테크놀로지 반도체입니다. 그쵸? AI 반도체 뉴로모픽 쪽이에요. 자, 근데 싸게 사지 않는다. 그쵸?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매수한 결과 3일 동안 75%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서 나오죠. 그리고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DI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그쵸?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한 결과 그쵸? 뭐 26%, 22% 이런 식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굳이 뭐 반도체나 그런 종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HLB나 이런 종목군들 보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그쵸? 수익 구간을 만들어낸다. 올라가는 상황이 있어야 그쵸? 앞으로 추가적으로 호재가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그런 구간을 사전에 내가 먼저 체크하려면 가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매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왜 그래요? 전체적으로 가치 조정을 받고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 그쵸? 반도체가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죠.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가격적인 이해고 그랬을 때 이런 정도의 매매를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하고 있고요. 여기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4월 24일 시장감에서 삼성중공업, STX중공업 이런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됐고요. 지금은 조선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주하고 화장품 쪽에 제가 조금 집중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한번 보면 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그쵸? 올라가는 구간에서 제가 계속해서 매수하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죠. 오늘 뭐 큰 폭의 상승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삼성중공업을 포함해서 제가 밑에 뭘 들어가 있나요? STX중공업을 들어가 있죠. STX중공업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면 오늘 10% 정도의 강세 구간에 있습니다. 즉 조선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고 조선주에 대한 공략이 끝나면 그쵸? 다시 반도체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 그쵸? 한미반도체에 대한 실시간 타점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구독자 인증 즉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군들을 매매하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한미반도체를 왜 계속해서 그쵸 하이닉스 실적 이후에까지도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자, 내용 보시면 한미반도체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하이닉스가 좋아져야 되고 하이닉스가 좋아지는 상황에서는 엔비디아가 지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 AI 시장에 대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가 내년에 납품을 하더라도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치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즉 성장률은 꺾이겠지만 실적에 대한 총 규모는 완만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즉 소프트 랜딩 그쵸? 천천히 착륙하는 그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이 지금 당장에는 그런 거예요. 한미반도체가 하이닉스 쪽으로 장비를 납품을 하지만 내년 들어서는 그쵸? 지금 한미반도체가 마이크론하고 장비 납품 계약 거의 뭐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삼성전자라고 가지 말라는 법이 없죠.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HBM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부가가치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D램이 가지고 있던 부가가치보다 훨씬 더 높고 엔비디아에 대한 수요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경쟁사가 붙어 오는 거기 때문에 HBM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타점을 잡아서 매도 구간을 다시 잡고 매수 구간까지 이어질지 그 내용을 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건 타점, 가격을 얼마 잡는지에 대한 부분이고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타점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가격대를 어떤 원리로 인해서 잡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요. 여기 한미 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한미 반도체 그쵸? 최근에 시장이 너무 어렵고 변동폭이 커졌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만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 자,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한미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오늘 반등이 나온 건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반등이 나온 이후에 그쵸, 하이닉스 실적이 예정되어 있고 하이닉스 실적 이후에 타점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HBM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수 있지만 조정 없는 주식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정 구간을 적절하게 이용을 했을 때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고요. 그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그쵸, 제가 소통방이나 문자로 공유해드리고 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오르는 종목을 계속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은 좋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에 대한 실적도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효율을 높이는 타점에 대해서 집중을 하자. 이게 오늘 핵심 내용이고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결과는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요 다 이해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